자, 반갑습니다. 어제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사수나 프렌도 의외로 이제 홈승으로 끝나버리고 어제는 언오버로 접근을 했어야 좀 더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 이 오늘 배트맨 들어가 보니까 또 마감 시간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1시간 정도?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1시간을 늘렸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온라인으로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면은 사실 그 시간대에 별로 이제 마감을 하는 게 맞다 보거든요. 새벽 2시 경기면 뭐 1시 50분 마감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오프라인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11시로 연장을 하면은 글쎄요, 11시까지 하는 그런 오프라인 판매점이 많을까? 그게 또 궁금하긴 합니다. 뭐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긴 한데 1시간 늘려갖고는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10시 마감이어도 좀 빨리 마감하는 데는 뭐 8시에도 마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구조상이 11시까지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을지가 좀 궁금하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1시간 연장이라 조금 뭔가 애매한 듯한 느낌이 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10시가 너무 그러니까 시간은 항상 뭐 11시 하더라도 부족하려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뭐 9시 50분에서 10분 늘리는 게 사실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 10분 차이 뭐 중요할 수 있긴 하지만 1시간 늘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진작에 그때 11시까지를 늘려버리든가 10분 늘렸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1시간. 어쨌든 뭐 늘린 건 늘린 거고, 오늘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 시작인데 주말은 원래 경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승무패도 2월 되기도 했고 해서 일단 오늘 6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일본 축구랑 뭐 국내 축구도 뭐 3월 되면 이제 뭐 하겠지만, 뭐 주말에 그 일본 FA컵인가 뭐 하여튼 컵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작을 하면은 주말에 시간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서 공지를 계속 못 올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아서 다음 주 주말부터는 아마 고정 시간대로 가지 않을까. 평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일이랑 주말 시간을 아마 4시에서 5시 정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뭐 평일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2월 3월에 뭐 미축도 그렇고 이제 국내 축구랑 일본 축구 개막하면은 해축은 그 시간대로 가되 국내 시간 그러니까 1, 2부로 나눠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경기. 오늘은 리그 경기죠. 리그 경기. 확실히 아무래도 컵대가 좀 빡세긴 해요. 제 입장에선. 그래서 오늘은 리그 경기다 보니까 좀 잘 골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분데스 잉글랜드는 이제 맨유 레스터가 FA컵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다, 맞아, 오늘 FA컵에 한 경기 있구나. 그거 말고는 다 리그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리그 경기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오늘 낭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트 브레스트. 자, 리그한 경기인데 일단 낭트가 순위가 이 브레스트하고 이제 7점 차입니다. 7점 차. 6단계 차이. 그리고 이 득실로 비교하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이제 낭트가 득점은 좀 부족하긴 한데 실점에서 조금 앞서기 때문에 득실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브레스트는 무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리그왕에서 무가 가장 적은데 낭트는 9번이나 비겼기 때문에 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가 가장 많은 팀과 무가 가장 없는 팀의 대결이고, 낭트가 그래도 홈에서 패배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브레스트가 워낙 무가 적다 보니까 원정 무승부가 없는 팀입니다. 3승 7패. 그리고 실점도 좀 있고. 근데 일단 낭트 보면 뭐 키퍼, 주전 키퍼가 이제 일단 명단이 제외됐고, 수비의 경고 누적. 근데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은 공격 쪽에도 뭐 장기 부상 한 명 빼고는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보이고. 그럼 브레스트도 그나마 최근 뭐 수비나 미드필더도 다 어느 정도 장기 부상이고, 공격 쪽에 델 카스틸로 선수가 무릎 부상? 으로 아마 몇 경기 못 나온 것 같아요.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거든요. 아조르케 다음으로. 그래서 그거 만약에 결장으로 이어지면은 조금 손해지 않을까. 그래도 공격의 포인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로 끝났습니다. 랭스 원정에서 이겼죠. 그래서 최근에 뭐 모나코, 릴, 그리고 뭐 리옹 강팀 상대로 다 잘 이제 비기면서 패배도 안 했고, 승리가 많은 건 아닌데 요새 잘 안 집니다. 파리 원정도 비겼었고, 그리고 최근에 랭스 원정에서도 2대1로 이겼다 보니까 컵대회 중간에 이제 브레스트한테 오늘 상대하는 브레스트 원정 가서 지긴 했는데, 브레스트하고는 상성에서는 최근 원정 가서 두 번 다 졌죠. 지난 12월에도 리그 4대1로 지고, 컵대회도 2대1로 지고 해서 홈에서 복수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홈에서 브레스트 상대로 상성이 강하거든요. 최근 마지막 홈 경기는 지긴 했지만. 그리고 낭트가 일정이 좀 더 여유가 있다. 왜냐면 브레스트는 컵 대회를 이겼기 때문에 트로아전하고 2월 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챔스도 하고 하다 보니까 브레스트가 낭트 일정이 끝나면 파리하고의 챔스 경기를 해야 됩니다. 이기는 팀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자, 그러면 어쨌든 일정도 낭트가 좋고, 뭐 브레스트가 순위 자체는 높긴 한데 실점도 조금 더 많고 득점이 많은 거에 비해. 그리고 요새 오버가 많거든요. 챔스에서만 보면은 요새 챔스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막판에. 근데 리그에서 보면 또 원정 성적이 좋았단 말이죠. 뭐 르아브르나 스타드렌, 아니면 최근 홈에서 낭트, 리옹, 그리고 파리한테 지긴 했지만 2골 넣고 해서 언더보다 오버가 많았기 때문에 언오버로 보면 오버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염려스러운 건 그거죠. 낭트가 의외로 이제 무가 좀 많다. 그리고 최근 비겼던 거 보면 1대1, 원정이든 홈이든 1대1 무가 많았고, 홈에서 최근에 생각보다 뭐 모나코전 2실점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한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브레스트가 또 얼마 전에 이제 컵 대회 경기 치른 것까지 생각하면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다음 일정도 생각을 하면은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낭트는 일주일 뒤에 열리거든요. 모나코전 16일날. 근데 브레스트는 중간에 이제 파리하고의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낭트 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가 프렌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낭트 완전 승을 못 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낭트가 승이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컵대회를 빼면은 5경기 무패긴 하지만 1승 4무입니다. 4연속 무승부. 홈에서도 3경기 최근 무패긴 한데 1승 2무고. 그래서 무가 좀 많다. 승리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낭트 승무 보는데, 뭔가 낭트가 최근에 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랭스전을 이겼기 때문에 연승까지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브레스트가 최근에 뭐 무가 적기는 하지만 원정에서 지금 3연승이기 때문에 챔스 제외하면, 그래서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낭트 승부보다는 무로 좀 볼게요. 무로.
왜냐면 브레스트도 리그 순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아무리 원정 3승 7패라고는 하지만 낭트도 홈에서 2승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낭트가 그래도 무가 많다 보니 아무리 원정에 무가 없는 브레스트라도 한 번은 비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를 보고 미넨하고 브레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넨이 원래 이제 리그를 우승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긴 한데, 일단 레버쿠젠이 많이 쫓아오다가 지금 6점 차. 아마 지난번 경기를 비겼던 걸로 2대2였나? 그래서 지금 득실도 많이 차이가 나고, 조금만 더 달아나면은 물론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긴 해요. 한 반 살짝 넘었죠. 여기는 18팀이니까. 어쨌든 홈에서 무패 팀입니다. 유일하게 9승 1무. 그리고 브레멘이 뭐 홈보다 원정의 승점이 조금 더 높고 성적이 좋다고는 하지만 실점이 많아요. 그리고 미넨은 홈에서 실점이 아직도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미넨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자체를. 그리고 상성에서도 보면은 미넨이 최근 4승 1패. 뭐 마지막 홈 경기를 0대1로 지고 20년도에도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최근에 뭐 압도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유리하긴 하지만 상성에서는. 그리고 지난번 홀슈타인전도 4대0으로 이기다 우리가 이때 이마엔 요거 하나만 틀렸었던 경기인데 4대0으로 이기다 뭐 4대1 그 한 골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나머지 두 골도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다 내줬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뭔가 미넨이 수비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실점이 있어요. 오펜하임전 메넨글라 그때 두 경기 무실점 하고 나서 볼프스 2실점, 페에노르트 3실점, 프라이 1실점, 그리고 슬로반부 1실점, 홀슈타인 3실점. 그래서 꾸준하게 실점이 좀 있다. 그래서 오버가 많습니다. 미넨 같은 경우. 그리고 브레멘은 지난번 도르트문트 원정 비기고 하긴 했지만 예전에 보면은 홈에서 레버쿠젠 아니면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라이프전 2골. 근데 정작 이겨야 될 홈에서 아우쿠전이라든가 하이덴하임, 그리고 지난번 마인츠를 이기긴 했지만 출혈이 좀 큽니다. 왜냐, 퇴장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 쪽에 2명이 못 나오고 얘네가 뛰는 평균 시간도 보면 그렇게 적진 않아요. 그래서 비중이 좀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에 일단은 부상자가 한 명 있습니다.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공격에도 한 명 있고. 근데 공격 비중은 워낙 적긴 해요, 미드필더랑. 어쨌든 수비수 퇴장 2명이 있고, 미넨 쪽은 뭐 지금 보면 르노이 사네하고 나브리가 질병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수비 쪽에 캐나다 선수 데이비스가 일단 부상으로 빠진 거 말고는 없다. 해서 미넨이 지난번 홀슈타인전은 뭐 3실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브레멘 퇴장도 있고 뭐 최근 기세로 봤을 때는 그래도 홈 미넨 봐야 되지 않나. 미넨 승 봅니다. 미넨 승. 다만 이마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고민이 돼요. 최근에 미넨의 실점을 봤을 땐 브레멘도 예전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이프치히전도 2대4로 졌고, 은근히 강팀 상대로 골을 좀 넣었던 전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홈에서 5대0으로 지긴 했어요, 미넨한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미넨 원정 가서 최근에 이긴 거는 또 브레멘이고, 퇴장 여부만 아니었으면은 요거 뭔가 미넨 쪽 보기도 좀 애매했을 텐데, 그래도 미넨을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미넨이 그 다음 일정이 셀틱 원정이긴 한데 다른 팀도 아니고 셀틱이면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게 뭐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홈에서 또 셀틱을 상대하기 때문에 저는 브레멘의 최근 성향을 봤을 때 2마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언오버가 3.5면 오버를 갔거든요. 이게 4.5를 줬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지난번처럼 뭐 대승을 거두다가 실점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4.5라서 오버를 가기에는 뭔가 3대1로 뭐 슬로브 안부나 아니면 뭐 아우크처럼 3대0, 유니온 베를린이 3대0으로 끝나면 또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결국 5골이 나야 되는 구조라 브레멘이 뭐 최소 한 골에서 2골 넣어주면은 뭐 홀슈타인처럼 뭐 다득점으로 끝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 4.5라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언더가기엔 배당이 별로고. 그래서 저는 2마인까지 볼게요. 2마인. 가장 노려볼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2마인 보지만 미넨이 그렇다고 브레멘 아무리 퇴장으로 빠져도 4대0까지 이기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모릅니다. 호펜하임도 5대0으로 잡았었고, 물론 지금 순위를 보면 브레멘이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호펜하임하고 비교했을 땐 득실도 더 좋고 하긴 한데, 라이프치히전 4실점이나 하이덴하임 3실점, 도르트문트 2실점 생각하면 이게 초반에 골만 빨리 먹히면은 뮌헨도 대량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제 많이 앞서면은 체력적인 분배를 좀 하겠죠. 로테를 돌리면서 셀틱전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가 오버가 좀 애매합니다. 뭐 3마인, 4.5 마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마인이 좀 불안하면 결국엔 이 핸디물을 노려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나마 다행히 브레멘 쪽에 이제 공격 쪽에 크게 부상이 없다는 거. 그래서 3대1 정도 예상하면은 결국엔 언더가 나면서 핸디 무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미네는 이 마인 아니면 이 핸디무 둘 중에 노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이렇게 2개 보는 경우는 잘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섣불리 판단하기엔 좀 이릅니다.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고 3대1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제 그제도 다 컵 대회는 3대1로 끝났거든요. 알크마르도 그렇고 고아헤드도 그렇고. 그래서 브레멘이 한 골 넣으면 3대1. 왜냐면 다음 그 챔스 일정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해서, 뭔가 이마에는 배당이 나쁘진 않은데 최근 꾸준하게 실점이 많다는 게 좀 걸립니다. 그렇다고 오버가기에는 3.5가 아니고 4.5라서 좀 애매하고, 뭔가 3대1로 끝나면 핸디무니까. 그래서 이 마엔 또는 핸디무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 지금 생각은 원래는 마엔을 봤다가 지금 배당이 핸디무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이 좋아서 노린다기보다는 기왕 좀 둘 다 애매한 거면 애초에 배당 높은 거를 그냥 소소하게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미넨의 실점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넨은 이길 것 같아요. 다만 4대0도 불안한 미넨이었다. 지난 홀슈타인이 아시겠지만 브레멘하고 비교하면은 득점 차이도 이제 있지만 실점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격 쪽에 2명이 빠진다면은 마인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수비 쪽에 뭐 수비 쪽도 빠져도 실점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라잡을 수 있잖아요.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모하고 유벤투스 가도록 할게요. 자, 유벤투스 아마 지금 1패 아닌가요? 무가 너무 많다. 13무. 그리고 코모는 5승 7무 11패인데 득점이나 실점이나 다 이제 유벤투스가 좋습니다. 왜냐면 코모가 득점력이 뭐 아주 높다. 뭐 아니면 실점이 좀 적은 편이다. 뭐 그 정도의 팀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코모가 노릴 건 원정 성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19위라서 그나마 홈에서 승점을 좀 많이 챙기고 있고, 득점도 2자리 쓰고, 그리고 유벤이 아무리 패배가 없다고는 하지만 무승부가 많다는 점. 무가 많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뭐 한 번만 졌는데 순위가 6위에요. 6위. 7패한 라치오보다 순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 더 좋아요. 한 번 이기면 3번 비긴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적절하게 있는 건 좋은데 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코모가 홈이잖아요. 아까 홈에서 그나마 좀 한다. 다만 이제 뭐 상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땐 유벤이 뭐 3번밖에 없긴 하지만 뭐 나머지는 너무 오래됐고, 최근 홈에서 3대0으로 잡았죠. 그리고
코모가 최근에 연패 중입니다. 더구나 볼로냐 원정 가서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아탈란타도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패 당하고. 요새 코모가 잘하긴 했어요. 뭐 로마도 잡고 라치오 원정도 비기고 AC 밀란저도 역전패, 아탈란타도 역전패. 약간 이런 이길 수 있거나 최소 비길 수 있었던 경기, 좀 아쉽게 놓친 경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난번 퇴장도 있고 상대가 이제 패배가 없는 유벤투스라서, 패배가 이제 1패밖에 없는 유벤투스라서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왜냐, 지난번도 엠폴리 쪽으로 배당이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벤이 결국엔 4대1로 이겼거든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엠폴리한테 선제골 내줬어요. 근데 이제 콜로무아니가 5분 사이에 2골 넣고 퇴장 이후에 블라우비치 뭐 추가 시간까지 해서 4대1로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좀 힘겹긴 했어요. 그래서 유벤이 챔스 일정도 있습니다. PSV하고. 그래서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나중에 있을 뭐 컵 대회도 신경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으로 보면 코모가 훨씬 좋죠. 중간에 이제 챔스가 껴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유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가 뭐 피오렌티나, 뭐 아탈란타, AC 밀란, 나폴리 좀 빡센 팀들이 많긴 했어요. 근데 엠폴리전도 결국엔 선제골을 먹혔고, 여러모로 불안한 건 맞습니다. 다음 일정이 챔스도 있고 홈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결장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모가 수비 쪽에 부상이 한 2명 있고, 그리고 공격 쪽에 퇴장이 공격이었습니다. 공격. 근데 한 골에 4-5이라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선수들이 수비랑 공격에 있죠. 나머지 뭐 대부분 장기 부상이고, 유벤투스는 그에 반면에 지금 캄비아소의 부상 말고는 수비 쪽에 한 명 더 있긴 합니다. 요 2명 말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뭐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수비 쪽에 부상이 있는 게 살짝 걸리긴 해요. 왜냐면 장기 부상자들도 포함하면 수비 쪽에만 4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미드필더 공격 쪽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아무리 코모가 최근에 아탈이나 AC 밀란 상대로 좀 선전을 하긴 했지만 얘네도 어쨌든 결장이 있다는 점. 근데 좀 불안해요, 유벤투스가. 배당 자체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엠폴리전 생각하면 사실 운이 좋았다 봐요. 뭐 퇴장 이후에 2골도 있었고 몰아쳐서 넣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유벤이 최근에 뭐 아주 많이 골을 넣는다, 그런 느낌도 아니긴 해요. 왜냐, 유벤 홈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원정이라서. 근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야, 이런 개꿀 배당 유벤이 못한다 하지만은 최근 원정 3경기 승리가 없었고 챔스 포함하면 4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3무 1패. 한번 이길 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원정에서. 그래서 유벤이 못 이기더라도 최소 비길 거다 해서 유벤 승무 쪽으로 접근해도 좋다고 봅니다. 코모가 결국엔 이제 뒷심 부족으로 아탈하고 AC 밀란한테 졌기 때문에, 이게 아탈하고 AC 밀란하고 비교했을 때 아탈보다는 득점이 좀 밀리지만 AC 밀란보다는 득점력이 높거든요, 유벤이. 그리고 지난번에 4골 넣은 것도 있고, 어찌됐든 골을 넣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나폴리 원정도 선제골을 넣었고. 그래서 저는 요거 유벤 승무로 봅니다. 유벤 승무. 뭔가 코모가 그래도 요새 나름 좀 하긴 하는데 홈에서 성적도 괜찮고, 근데 뭔가 결국에 이기는 상황은 유벤이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코모가 선제골을 넣든 뭔가 이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이기는 팀은 유벤이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벤 승을 한 6 정도 보고, 무승부는 워낙 무가 많고, 최근에 유벤의 성적을 보면 연승을 했던 적이 작년 12월이니까 연승도 거의 없어요. 중간에 무가 많아서. 그래서 연승을 못하는 그림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를 한 4 정도. 그래서 고배당 노린다면 뭐 무핸딩으로 노려야죠. 뭐 마엔 나오면 뭐 다 틀리는 거고. 근데 코모가 마엔으로 졌던 경기가 최근 홈에서 가장 최근은 없습니다. 원정에서 볼로냐 최근, 예전에 11월에 피오렌티나 라치오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유벤 승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PSV전 있더라도 그건 홈 경기고. 그리고 유벤이
순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아마 챔스가 4위까지고 5위가 유로파고 6위가 컨퍼런스였나? 근데 이제 7패인 라치오보다 승점이 2점 부족하기 때문에 아탈란타까지 7점 차니까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이기면 못 따라잡을 건 아니라서 유벤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요하고 바이오돌리드. 여기서부터는 그냥 멘트로만 칠게요. 오늘 6경기니까 반만 공개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요 같은 경우 지금 순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바이오돌리드가 꼴찌고 라리가에서 최다 실점팀, 최소 득점팀. 안 좋은 건 다 갖췄거든요. 꼴찌에 뭐 득점, 실점. 당연히 골득실은 제일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라요가 득점력이 좀 부족하긴 해요. 위에 상위권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6위임에도 불구하고 5위 비아레알이 44골, 뭐 빌바오도 득점이 적지만 30골 넘었고 밑에 지로나도 30골이 넘었는데 6위임에도 불구하고 26골. 그리고 실점이 아예 적은 것도 아닙니다. 24골이라서 득실이 플러스 2고 그리고 홈이나 원정이나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라요는. 바이오돌리드는 뭐 원정에서 1승밖에 못했고 그나마 홈에서 승점이 좀 있는데 하필 또 원정이죠. 1승 10패입니다. 원정 성적이.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경고 누적 1명 빼고는 없습니다. 그 선수가 3골을 넣고 있긴 한데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마 교체로 뛰는 것 같은데 바이오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부상 그리고 공격 쪽에 최근 이제 골절로 부상. 뭐 수비는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빠지는 선수 생각을 하면은 라요가 좋죠. 그래서 결장 부분도 라요가 좋다. 그리고 최근 라요가 바이오돌리드하고의 상성 4승 1패. 홈에서는 뭐 압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마지막 홈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라요가 모든 상황에서 좋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에서 좋고 지금 보면은 최근의 기세로 봤을 때도 바이오돌리드 지난번 비아레알 연도 5실점, 레알 3실점, 에스파뇰 2실점, 그리고 컵 대회도 3실점, 지로나 3실점. 그래서 원정의 실점률 보면은 한 골 먹혔던 경기가 예전에 오사수나전 이후로 없습니다. 실점이 되게 많아요. 멀티골 이상 먹힌다는 건 오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라요 같은 경우. 그리고 라요가 요새 아시겠지만 레가네스, 지로나 잡고 연승 중이고 오사수나하고 비기고 뭐 컵대회 소시한테 져서 떨어지긴 했지만 리그로만 보면은 지금 몇 경기? 8경기 무패입니다. 4승 4무. 그리고 홈에서 지로나 셀타비고 다 2골씩 넣었고 뭐 레알전도 3골 넣은 거 보면 원정에서는 득점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라요도. 왜냐면 다득점을 못하기 때문에 겨우 2자릿수 넘었거든요. 10골. 홈에서는 16골 넣고 있어서 저는 요거 라요 승 봅니다. 배당이 1.39여도 뭐 1.12 이 정도 아니고서는 요 정도 배당은 그래도 갈 거 없으면 가볼 만하다. 그리고 마엔을 갈 거냐 아니면 뭐 언오버에 이제 배당 높은 걸 노릴 거냐인데 최근 바이오돌리드가 뭐 한 골차 승부도 은근히 있고 뭐 마헨으로 졌던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라요 같은 경우도 마인으로 이겼던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보는데 최근 20경기 중에 마인으로 이겼던 경기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무리 8경기 무패라도 거의 대부분 한 골 차입니다. 한 골 차. 그리고 바이오돌리드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결장이 있긴 하지만 뭐 공격에 다 빠지고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라요의 승 보면서 마엔보다는 핸드무 쪽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에스파뇰전도 한 골 차였고 뭐 지로나 3골 차긴 하지만 라스팔마스 한 골, 뭐 예전에 오사수나라든가 그리고 라요 자체가 득점이 많긴 해요. 홈에서 최근 3골, 2골, 2골. 근데 얘네도 꾸준하게 실점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에 16골이지만 15골을 실점하고 있어서
물론 바이오돌리드 득점력 생각하고 뭐 실점 생각하면은 뭐 마엔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어, 글쎄요 라이오가 살짝 좀 애매합니다. 이게 상당히 고민되네. 일단 언오버는 패스할게요. 언오버 패스하는 이유는 바이오돌리드가 그래도 라이오 상대로 골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이오돌리드가 원정에서 계속 무득점이거나 득점이 아예 그냥 원정에서 완전 최악이라 생각했을 때는 뭐 언더 가면 되는데 무득점 경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아레알이나 에스파뇰전 결국엔 골을 넣었거든요. 라스팔마스 전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은 무득점보다는 득점했던 경기가 조금 더 앞섭니다. 그래서 언더 가기가 좀 빡세다. 그래서 라이오 승에 뭐 라이오가 1대0 승리라든가 뭐 2대1 승까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야돌리드도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라이오의 근소한 승 봅니다. 라이오 승에 고배당으로는 아마 핸디무 노려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요새 마인 가기가 좀 빡세요. 물론 마인 안 보는 경기들이 쉽게 마인이 나오거나 당연히 마인 나와야 될 경기들이 뭔가 이제 비기거나 뭐 역배가 나거나 그러는데 그냥 흐름만 보고 갔을 때는 어쨌든 마인 경기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바이오돌리드도 무득점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라이오 승에 핸디무 고배당으로는 핸디무. 근데 언오버는 건너뛴다. 왜냐면 1대0 또는 2대1 뭐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맨유하고 레스터는 컵대회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컵대회 FA컵. 자 어제 컵대회도 거의 반대로 나왔고 그 전날은 더 반대로 나왔고 컵대회가 요새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제 그제가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토트넘 경기를 보려다가 결국 못 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봤더니 아예 그냥 대패했더라고. 역시나 어제는 거의 다 오버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 오사수나 경기 빼고는. 그래서 어제는 언오버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맨유하고 레스터인데 지금 얘네가 리그 순위도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지금 리그 순위를 보면은 잠시만요. 맨유가 거의 토트넘하고 비슷하거든요. 29점. 그리고 레스터가 지금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얼마나 그 FA컵에 신경을 쓸지 모르겠어요. 지금 32강인데 레스터가 다음 경기가 일주일 뒤긴 해요. 근데 아스널 경기고 홈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원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최근에 레스터의 그 실점률을 봤을 때는 오버 성향이 되게 강하고 토트넘 이긴 게 운이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퀸즈 상대로 6대2로 이기고 올라왔는데 사실 그 경기 빼면은 토트넘 이게 한 경기 이긴 게 최근에 유일한 승리입니다. 무조차도 없어요. 그냥 전패입니다. 전패. 토트넘 못 이겼으면 아주 상황이 아주 최악이었고 맨유는 그래도 중간중간 뭐 풀럼도 잡고 사우스햄튼도 뭐 어거지로 이기고 뭐 유로파도 성적이 좋고 그랬는데 결국엔 크리스탈한테 졌습니다. 근데 FA컵 아스널을 잡고 온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뭐 다른 팀이면 모르겠어요. 원래 맨유 자체가 불안해서 갈 수가 없는데 상성에서도 레스터한테 홈에서 좋고 최근 전적도 보면은 레스터 상대로 4연승 중이고 뭐 여러모로 봤을 땐 다 맨유가 좋습니다. 이 경기. 그러니까 레스터가 워낙 안 좋아요 지금. 뭐 리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점도 3골이나 줘서 사우스햄튼하고 한 골 차입니다. 한 골. 최다 실점 팀하고 한 골 차고 맨유는 그래도 득점도 레스터보다 살짝 앞서고 실점이 적기 때문에 뭔가 홈에서 연패를 할 것 같진 않다. 물론 연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3연패도 했었고 뭐 홈 원정 포함해서 4연패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스날 원정서 그 잡고 왔던 맨유고 레스터 정도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장입니다. 결장. 둘 다 일정이 이제 일주일 뒤기 때문에 저 결장 부분을 좀 봐야 된다. 맨유는 리산드로가 그 뭐냐 그때 부상을 당해서 그게 좀 장기 부상일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최근 부상이. 레스터도 마찬가지로 부상이 거의 없고 이러면은 그냥 실력 대 실력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에버턴이 득점력이 저조한데 에버턴한테도 4골 줄 정도면 아무리 FA컵이라는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맨유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당 대비 마음에 안 든다. 맨유 승이 1.25입니다. 뭐 어제 리버풀하고 토트넘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리버풀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배당을 받았다면 맨유가 뭐 요새 기세가 좋아서 1.25를 받았다기보단 레스터가 워낙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배당이지. 변수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습니다. 맨유 승은. 그러면 이제 레스터 프렌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어제도 3.5 프렌 얘기하다가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긴 해요. 3.5 프렌. 근데 뭐 배당이 1.1도 안 되고 뭐 그러다가 뭐 아스날이 맨시티 5대1로 이긴 것처럼 어제 리버풀 4대0처럼 그런 경기 결과 나오면은 뭐 확률이 높은 것도 뭐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배당 측면으로 볼 땐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경기도 진짜 뭐 홈에서 1등하고 꼴찌가 붙지 않는 이상은 저 정도의 배당은 별로 갈 이유가 없다 봅니다. 맨유 승이라든가 뭐 레스터 3.5 프렌이라든가 그러면 결국엔 접근해야 될 게 이제 언오버 쪽밖에 안 남아 있는데 레스터 2프렌 가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맨유가 최근에 이겼던 경기를 보면은 뭐 무실점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원정이긴 하지만 2경기나 있었어 가지고 뭔가 1대0으로 이기다 추가골 넣으면서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뭐 소시 오사수나나 아니면 뭐 뉴캐슬 경기도 그렇고 해서 2프렌 가기도 좀 빡세다. 배당만 보고. 그러면 3.5 기준으로 언오버 가야 되는데 일단 레스터는 오버가 많습니다. 최근 보면은 퀸즈파크도 결국 이겼지만 2골을 내줬고 꾸준하게 그냥 토트넘전 빼고는 거의 2실점씩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2실점 한다는 기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맨유가 뭐 득점력이 높든 낮든 뭐 사우스햄튼전도 3골 넣었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홈이라서 공격의 결정자가 많이 없고 이게 일정도 중간에 뭐 다른 일정이 껴있지 않고 일주일 뒤에 열리기 때문에 여기 그냥 풀로 때릴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레스터 상대로 3대0으로 이긴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흐름은 뭐 맨유 승에 마음 봐야 되는 그런 기준이긴 해요. 그런 기준이긴 한데 저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생각해서 언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3.5거든요. 레스터가 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레스터가 딱 한 골만 넣어주면 오버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이게 쉽지 않네. 저번에도 3대0으로 져가지고 뭔가 2.5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유로파랑 이런 걸 다 빼고 생각하면 노팅엄 핸디물 누려야 될지 언오버에 오버를 누려야 될지 이게 참 고민되네. 왜냐면 핸디무도 1핸디무가 있고 2핸디무가 있어서 맨유가 2점 차 승리?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레스터가 뜬금없이 왜냐면 그때 토트넘전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겼던 적이 있고 강등권도 신경 써야 되긴 하는데 뭐 리그 경기는 아직 좀 남아 있고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계속 이 어제도 그렇고 언오버 고민하다 결국엔 뭐 언더 보고 막 그랬는데 흐름 따라갈게요. 흐름 따라. 오버를 보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맨유가 이기더라도 실점을 한다는 그런 그런 예측으로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맨유가 혹시 비기는 그림, 다득점 비기는 거나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2대3으로 지면서 레스터가 이기는 그림까지 보니까 이제 오버입니다, 오버. 둘이 골이 막 안 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맨유가 뭐 대승을 거두거나 3대1 뭐 4대1 이런 대승을 거둘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파리하고 모나코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리그 경기입니다. 파리가 지금 1위고 모나코가 3인데 사실 파리는 유일하게 무패 팀입니다. 리그 안에서. 그리고 모나코가 3위긴 하지만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고 득실도 꽤 많이 차이 납니다. 득점 차도 10골 이상 나고 실점도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최소 실점 팀은 아니에요. 랑스가 최소 실점 팀이고 파리가 홈에서 8승 2무, 모나코가 원정 4승 2무 3패. 뭐 지금 보면은 파리 쪽의 부상이 자이르 에머리의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최근 부상은. 모나코가 오히려 수비 쪽에 지금 보면 누구야 얘? 윌프리드 신고랑 명단 제외도 있고, 명단 제외된 선수가 잠시만요. 미드필더에 누구지? 얘가 카마라 두 골에 오워시 하고 있는데 명단이 제외됐고, 공격에도 일레이케나 선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부상, 저 빠지는 선수가 파리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 쪽에 우리가 아는 미나미노, 뭐 엠볼로, 골로빈. 골로빈도 몇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파리보다 결장자가 조금 더 있고 파리가 요새 3연승 중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뮌헨전 패배 이후에 아직 패배가 없어요. 뭐 챔스, 컵 대회, 뭐 리그 다 포함해서 지난번 프랑스 이제 컵 대회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뭐 파리의 성적을 보면은 뭐 실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손에 꼽는데 어쨌든 패배하지 않고 결국엔 다 이겼고, 이 모나코하고의 최근 성적도 보면은 최근 4경기 3승 1무로 무패 중입니다. 모나코 상대로. 특히 홈에서는 최근에 뭐 진 적이 있긴 합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거의 잘 안 졌기 때문에 뭐 상성에서도 파리가 좋고 뭐 결장 부분도 좋고, 다만 이제 모나코가 항상 보면은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기거나 뭐 역전당했던 경기들이 많습니다. 몽펠리에 원정도 2대1로 역전당하고, 최근 뭐 인테르 원정 0대3, 그리고 이기더라도 뭐 오세르나 스타드렌한테 2실점씩 하고, 낭투 원정도 비겼었고, 홈에서 파리한테 이제 4실점하고. 그래서 모나코 경기는 쉽게 생각해서 오버 쪽 보면 돼요. 이게 3.5 주더라도 오버 봅니다, 전. 그리고 고배당 측면으로 봤을 때, 왜냐면 파리도 실점이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3.5라서 2대1로 끝나면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최근 홈에서 랭스 1대1, 뭐 생테티엔 2대1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낭트 1대1이라든가 모나코도 보면 랭스 1대1 아니면 몽펠리에 2대1, 그리고 예전에 뭐 아스날이나 인테르전, 챔스전도 3대0. 그래서 3.5 기준 오버가 좀 빡세긴 합니다. 아무리 모나코가 실점이 좀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버 봅니다. 그래도 언더보다는. 언오버 배당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파리 승 봅니다. 이건 뭐 파리가 예전에 이제 가끔씩 비길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이제 당연히 이겨야 되는 낭트한테 1대1로 비기거나, 오세로 원정 0대0이거나, 최근에 뭐 컵대회 랑스 1대1, 아니면 뭐 그건 원정이라 치더라도 최근 홈에서 랭스하고 1대1,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경우들이 있었고, 브레스트전도 이기긴 했지만 2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리 승을 보면서 오버를 보는 겁니다. 파리가 이기더라도 실점하면서, 아니면 또 말도 안 되게 2대2 뭐 무승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모나코 정도면 2대2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승과 오버를 같이 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승은 배당 대비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뭔가 파리가 무패를 언제까지 이어갈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다음 일정이 브레스트하고 뭐 같은 리그왕이라서 이제 그나마 좀 하긴 하는데 원정 가야 되고, 모나코도 물론 홈에서 벤피카 상대에 대해서 좀 빡세긴 합니다. 다만 첫 패배가 오늘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파리가 무패라서 너무 강해 보이는 듯하지만 최근에 랭스, 생테티엔, 뭐 리옹, 낭트 상대로 다 실점을 했습니다. 홈에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잘하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누구였지? 덴벨레였나? 그리고 흐비차도 어쨌든 이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공격 쪽에 좀 더 강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덴벨레가 그때 해트트릭 했나? 이강인 어시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좀 오버 좀 꺼려진다 하면은 그냥 PSG 승에 마행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해서 오버를 보긴 하는데 승을 좀 더 볼게요. 승을. 홈이라서. 그래도 홈이니까. 예. 그래서 홈승 보고 마행 보고 오버 보겠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3대 0으로 이기다 그냥 모나코가 막판에 한 골 정도 넣는 그림. 3대 1로 끝나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승 보고 마행 보고 오버 보겠다. 왠지 저번처럼 뭐 생떼나 랭스 뭐 아니면 낭트처럼 뭐 그런 경우보단 리옹전처럼 3대 1이나 그런 스코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모나코 원정에서도 4골을 넣었어가지고 그렇게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보니까 짱짱하네. 파리가. 그래서 덴벨레가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일단 다시 보기를 좀 끊어드리도록 할게요.